됐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기업 유치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 특히 이제 작은 중소도시에서는 너도 나도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기업 유치만이 살 길이다 이런 식으로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 정말 기업만 많이 들어오면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가 되는 것인지 틀림없이 어두운 면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고성군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좀 처져 있다는 생각에 생산력이 좀 뒤처져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경제도 좀 그 덕분에 그것 여파로 그 때문에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단체장들을 비롯해 선출직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논의해서 기업 유치에 어떤 이론점을 가져와서 고성군을 이렇게 이롭게 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정 의원님부터. 예,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정영환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휴가나 피서 가셔가지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또 에너지 충전하셔가지고 또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또 열심히 또 생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호동원 경상남도 의원입니다. 예,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예,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 김명주입니다. 어쩌든지 무더위 잘 극복해서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십시오. 예, 자 인사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마땅히 이 프로그램은 그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오리랑 가든과 물 좋기로 소문난 상문탕의 지원과 협조 아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물 좋은 상문탕에 물을 받아서 오리를 이렇게 삶으면 더 맛있겠죠. 쓸데없는 소리를 맛있겠죠. 그러면 네. 당연히.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 좋은 상문탕 물로 오리를 삶으면 얼마나 맛이 있을까. 둘이서 좀 알아서 하도록 예. 좀 다리를 한번 놔주십시오. 자, 기업 유치 특히 이제 우리 김명구 박사님은 뭐 별로 많이 안 쓸 용어지만 두 분들은 많이 썼죠. 네. 그죠? 그 기업 유치라는 단어를 적절히 잘 써서 군의원도 되고 도의원도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정영환 의원님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 그 의원이 되고자 할 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셨어요?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그동안 시민들한테 공언했던 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약속한 바가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예, 기초의원으로서는 뭐 공약으로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거는 좀 뭐 이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공약이고요. 저희 같은 기초의원은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나 어떤 이런 지원이 없이는 뭐 불가능한 그런 공약으로 생각해서 저는 별도로 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공약을 했던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으로 오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첫 번째는 그 인력 공급이 원활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가 또 원활하고 또 물류비가 또 절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뭐 기타 근로자들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또 살기 좋은 환경이 돼야 기업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윤 창출인데 얼마나 많은 수지 분석을 하겠습니까? 고성에 와서 과연 이득이 있을 건가? 우리가 뭐 오라고 한다고 오고 오지 말한다고 안 오고 할 기업이 아니고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은 기업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또 행정이 또 우리 지역이 그 조건을 잘 제시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기업 유치는 성패가 뭐 좌우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동훈 의원님은 그때 선거 출마할 때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공략한 바가 있죠.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글쎄요, 제가 상법 전공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업법을 전공을 연구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이라 그러면 이제 장사를 이야기하는 돈 버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 돈이 많다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풍요롭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거래 활성화라든지 기업의 유치라든 것이 이제 굉장히 선한 의미에서 정치인들이나 누구나 다 기업을 유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번영을 이제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절대적 패러다임인 것처럼 사실 인식되어 왔는데, 저는 좀 그런 인식도 좀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절대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자체의 숙명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고 기업의 유치라는 개념에서 사실 유치는 뭔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다른 걸 끌고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내에 있는 기업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있을 수 있고,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내부의 기업을 키우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사실 좀 해야 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을 데리고 오는 유치의 개념을 좀 더 확장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기업의 유치가 절대적 어떤 선의 패러다임에서 조금 우리가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신중론, 어찌보면 신중론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무작정하고 기업 들어오는 거는 뭐 별로 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참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김 박사님 이야기 듣고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박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일단 보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 이렇게 작은 도시들은 일단 사람이 지금보다는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한 10만 정도까지도 뭐 아주 괜찮은 모양을 띌 것 같거든요. 한 10만 이상 돼도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적으면은 어떤 공간이나 관리가 어려워요. 사람이 없으면은 되게 막 가기도 두려운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좀 덜 어지럽혀지는 측면도 있는가 하면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나는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허 의원 말처럼 기존에 있는 기업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중요하고,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저는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자기가 일을 같이 함께 했던 사람하고만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나는 뭐라 그럽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종 교배가 좋다. 저 사람하고도 일해보고 이 사람하고도 일해보고 그래야 더 좋은 어떤 시각이 생기고 더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저는 이 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고성은 굉장히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건이 이제 좀 부족한 건 있어. 근데 이제 부족한 거는 딱 하나야. 인구가 적다는 거, 인력이 적다는 거, 이거지. 나머지는 물류 너무 좋습니다. 물류가 보면은 뭐 공항 있죠. 뭐 그다음에 안정항도 저기 2019년부터는 무역항으로 바뀌었어요. 저게 무역항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뭐 국도가 3개나
교차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 IC가 3개나 되죠. 철도도 좀 있으면 내려올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조건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항이 세계 물동량 6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부산항 내 아는 지인들은 평택에서 공장을 하는데 부산항 가까이에 오고 싶어서 한장을 해요. 물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산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어떤 미국이나 저 유럽으로 가는 저기 전기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가벼운 물건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은 물류비용이 적게 드니까 이제 수도권 쪽에 존재하지만은 무거운 물건들이 처음 이 남동 쪽에서 막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남동 쪽에서 만들어낼 때 우리도 이제 남동 쪽이지 않습니까? 남동 쪽에 창원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여기에서 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김 박사님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근데 많이 들어오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많이 못 들어온다. 다른 데는 여건이 좋은데 이 지금 보면요. 그렇죠. 왜 고성군의 지자체장들이 출마할 때마다 의원들이 기업 유치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들고 나왔는데, 인구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못 돌아다니면 좀 상충되잖아요. 그게 모순이 되겠는데, 첫째는 기업 유치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자체에 있는 인력이라도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업 업주들은 경남 고성에 가면은 땅도 주고 뭐도 주고 길도 놔주고 뭐 다 수도도 전기도 공짜로 놔준다는데 한번 가볼까 했다가도 직원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데, 그 여건은 아주 열악하다 하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빌공짜 공약, 그냥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기업체만 갖고 오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 뜬구름 잡기, 허황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앞으로 좀 그만둬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아까 허동원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막 들어오는 것도 이제 인식 전환을 좀 하자. 정말 우리가 기업체가 돌아서 산업체가 아니라 기업 이윤추구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바탕도 마련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전부 다 이제 부실하다. 그럼 무조건 마구잡이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경남 고성 같은 곳도 있어야지 모든 동네가 구미 같거나 창원 같거나 평택 같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기업이 들어오고 할 때 시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령 한 7,000명 정도를 거느린 그런 회사가 들어오고 싶어 한다. 고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땡큐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최대한 이렇게 기반을 막 갖춰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하고 기업 유치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까? 증인. 기업은 뭐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고요. 뭐 시민도 될 수 있고 국민도 될 수 있겠죠. 있는데 뭐 첫 번째 원칙은 투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죠. 거기에서 좀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행태인데, 저는 고성에 올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뭐 지금 우리 상강 MNT가 SK 오션 플랜으로 바뀌어가지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만드는 뭐 대단히 지금 공장으로 지금 확장하려고 지금 뭐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뭐 고성군으로 봐서는 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고성에 어떤 기업들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요, 우리 동해면 내공리에 무인 항공기 종합타운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 국비나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이제 내년도쯤 되면은 거의 이제 시설이 다 완공이 될 겁니다. 그 외부에 지금 우리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어마어마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LH에서 개발을 해서 산단으로 무인 항공기와 관련된 업체들이 공장을 거기에 신설을 하고 연구소를 짓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시험 비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런 투자 선도지구에 오면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은 와서 산단 만들어 놨으니까 공장 짓고 연구소 짓고 해서 결과물 놓고 시험 비행하고 업체가 성장을 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뭐 대대적인 그 어떤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도체 공장을 고성에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뭐 조선 기자재 공장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고 뭐 조성이 되어 있는 이런 부류의 어떤 기업을 고성군이 선택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유치하는 게 뭐 이 고성이 앞으로 살아남고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도 이게 우연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SK 에코 플랜트가 SK SK 건설이 SK 에코 플랜트로 바뀌면서 친환경적인 어떤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삼강이라는 좋은 이제 입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부산 신항하고 가깝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요. 이런 그 여건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좋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세 개 찢어져 있다는 거. 세 개. 그게 사실은 옛날 이학열 군수님이 정책을 펼 때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딱 엮어놨더라면은 어디와 어디를 엮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삼강 MNT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양천 용정, 농동지구 양천 있고, 농동지구 있고 내산지구 내산지구 있고,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최선이죠. 그때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한복 이렇게 블락을 만들지 않고 왜 여기하고 그렇죠. 아니 그게 그거는 좋아서 그랬을 리가 없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 투자하는 그 세 개의 팀이 원하는 입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유도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정도는 충분히 관에서 유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건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들어간 거예요.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니까 이것이 꽃을 피우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7번 국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77번 국도가 통영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와서 다시 또 동암리로 그 다음에 저기 장다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거기서 꼬불꼬불 타고 또 용정으로 가야 되죠. 또 용정에서 또 꼬불꼬불 타고 삼강 내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사결정들이 이 기획 기능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 기획을 이제 그 행정에서 이제 그런 기획 기능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 하면은 그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것들이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다. 빨리 누구라 들어오기 싫어도 들어오지 마라 해도 들어왔을 거다. 빨리 들어왔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라. 고성군도 한번 만들어봐라. 저기 발전소하고 가까우니까 만들어봐라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제안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저도 한번 산업 연관 효과를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고 제가 물어볼 때 물어봤는데 데이터 센터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뭐 수급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또 관련된 다른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뭐 오늘 일을 하자, 뭐 덕홀 일을 하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것들은 우리 그 의원님들이 힘을 쓰셔서 꼭 이룩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럴 만한 장소가 아주 적당한 데가 꽤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데이터 센터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희망사항이지 데이터 센터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유자들이 경남 고성에 데이터 센터 쓸만한 간 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는 우리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바람이고 지금 그러면 좋겠다는 거고. 현재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고성군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기업체들이 의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기업체가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아니 그런 기업이죠. 기업을 이야기하긴 그렇겠죠. 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기업이요. 예, 데이터 각- 센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카카오나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 자체가 목적인 업체들이 그렇다 이 말이죠. 네, 예. 그 왜 그러냐면요. 자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저 열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근데 저기 고성 같은 경우는 전기 땡기기 좋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하고 가깝잖아요. 순행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김해에 부원동에다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부원동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부원동이 어떻게 돼가는지 제가 자세하게 제 친구가 그 땅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뭐 한이 많이 네이버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고성 같은 데서 그걸 빨리 좀 해서 그 고성이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지금 옆에 카카오가 음.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돼 가지고 국가적인 재난 수준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도 데이터 센터를 한 곳에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을 시켜서 한 곳이 뭐 탈이 나더라도 그 시스템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뭐 저장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 서비스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센터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난 전기를 소모해야 되고요.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열을 식히는 건 그게 주 목적이다 보니까 전기 소모하는 게 그래서 뭐 저희 원래 때 뭐 행정에서 두 개 지역 아까 말씀드린 거류면 쪽하고 우리 하이면 덕코리 쪽하고 발전소가 인근에 있으니까 전기 공급이 원활하고 또 뭐 현재 뭐 지금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또 공해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가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로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가야 될 거고 많은 또 인력이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그 말을 하고 네. 싶은 거예요. 지금 네. 그 대신 또 뭐 그 열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없고 행정의 어떤 세수나 재정적인 때는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뭐 또 거기에 관계된 관계된 그 기업체가 더 올 수가 있는가?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어떤 게 올 수 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하고 사전 소통을 해서 그러면 뭐 그런 시설이 왔을 적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래 해서 뭐 유치를 하든지 또 의향서를 제출하든지 기업이 오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전에 우리 방송 체험할 때 초창기에 회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 뭐 무작정하고 뭐 공장 들어오는 거 바라는데 돌아서 요즘은 공장 아무리 커도 사람 서너 명이 로봇가 다 하니까 특별하게 이제 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잘못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도 이제 그때 아차 했거든요. 야, 역시 좀 다르구나. 공장, 이거 무조건 우리는 공장 들어오면 좋은 줄 아는데. 그런데 공장에 들어와서 정말로 한 노동자가 한 2-3천 명씩 우르르 물러다니고 이러면은 시내도 뭐 그네들이 움직이고 하면은 이제 활화된 그런 기분이 들겠지만 그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거 뭐 들어가고 사람도 없는데 로봇가 싹 다 하면 큰 공장에 사람 서른만 보이고 이럴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회원님은 방금 이 두 분이 하시는 그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 이런 기업체가 들어온다. 또 회원님 생각하는 것과 비교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진실은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기업도 수도권에 있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방으로 오고 싶어 하진 않죠.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지방으로 이제 다 이렇게 이전을 이제 분산을 시키려 보니까 이제 정책상 이제 내려보내려고 하고, 근데 우리 고성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발전소가 전력이 있으니까 내려오는 조건을 해서 지방이 이제 고성이 이제 조건이 좋으니까 이제 저기 구름에 월치하고 안정화 가까운 우리 하이면 쪽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저는 우리 고성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기업 유치는 사실은 왜 우리가 기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인구하고 돈이었거든요. 기업이 돈을 벌어주니까 그 돈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고 지자체도 세수를 많이 얻어서 복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인구를 이제 늘릴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유치를 하고 큰 기업이 와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인구 문제만 봐도 아까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산업은 문화 산업이나 관광 지난번에 그쪽으로 이제 트렌드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사실은 이제 2차 산업에서 3차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돈 월급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자기의 어떤 그 자신만의 지식 산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서 부가가치가 사실은 더 높고, 시장 자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돼 있잖아요.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로, 그죠? 그래서 저는 꼭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이런 개념도 고정관식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고성이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 벗어나야 된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고성에 인구가 줄어드는 거를 절대 저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막을 수도 없지만 줄어드는 거를 우리가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기업을 유치하고 무분별하게 뭔가를 이렇게 정책적으로 남발을 하기 시작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줄어드는 인구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 고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장점만 보고 우주항공 상리에 이제 우주항공청 들어오니까 그 사천의 우주항공청을 매개로 해서 우리 상리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우주항공 산업을 키울 건가. 그럼 나는 동해면에 사실 조선 특구라든지 이런 거 정말 저는 가슴 아픕니다. 근데 어쨌든 뭐 특구가 지정돼 있으니 뭐 SK 오션이 들어와 있던 뭐 신용프로도 들어와 있는 기업을 잘 키워야 되는데, 거기 보면 사실 친환경 선박 개조 플랫폼 같은 거 우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증센터를. 그게 이제 항공 MRO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LNG 벙커링 그런 사업도 우리 지금 경남 TP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좀 그런 것들을 산업으로 좀 키우고, 아까 그 무인기 우리 종합타운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거기다 방산 들어오는 산업단지를 우리 경남이 빨리 특화시켜서 유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방산 산업이 크고 있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과 방산을 특화시키고 융합을 시켜서 그 무인기 종합타운이 있으니까 좀 방산 드론 산업단지를 뭐 대한항공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기업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좀 특화를 시키면, 우리 고성이 선택과 집중을 하면 저는 고성의 4,5만의 우리 국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자리, 그만한 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 의원님도 의원님도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이 두 분, 세 분 말씀 중에 쭉 들어보면
무턱대고 분별 없는 막 업체 유치가 아니라 그 업체가 분별 없이 들어오는 걸 박수만 치고 환영할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고성에 이제 자리 잡고 있거나 무인기 종합타운처럼 이미 지정된 거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되는 것이 좋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되면 이제 선택하고 또 집중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는 이제 뜻밖의 지금 뭐 제 생각인데 정말로 카카오나 또는 뭐 그와 유사한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그런 그 회사에서 이래 어제 경남에 이렇게 땅을 보고 그 물질을 모색해서 입지를 모색해서 경남 고성군이 좋은가 보다 자기들이 먼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자가발전처럼 데이터 센터 유치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금방 후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데이터 센터가 고성군에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 센터가 아주 멋진 그런 기업이나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 지금 데이터 센터가 가고 싶어 하는 지역들이 그 지금 지역에서 반대를 해가지고요 못 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첫째는 전력입니다. 전력. 우리 그 남동 발전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가 있잖아요. 그 한 호기 정도의 전력을 소모를 하는 그런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공간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간다고 그러면은요 송전선로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은 송전탑 가면은 또 지역이 반대를 하잖아요. 밀양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좋은 기존의 송전선로가 깔려져 있고 그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런 곳이 우리 고성이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가동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월치 쪽으로는 저기 또 저기 가스 발전소가 옆에 있잖아요. 또 송전선로가 송전선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장점으로 이제 부각되니까 잠깐만요. 이 친구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전력 많고 전력이 양 풍부하고 전력 생산 풍부하고 네. 송전선로 잘 돼 있고 그런 거는 영광, 울진, 월성, 양사견도 더 잘 돼 있죠. 네, 근데 더 잘 돼 있죠. 그거는. 그런 데는 이제 그 뭐 이산화탄소나 열을 방출하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움은 일자리는 도움이 안 되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유치를 못 하는 거죠. 유치를 못하는 게 아니라 유치 그럼 못 유치를 하는 하고 거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유치를 하고 싶어 한단 지자체장 말이죠.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이게 뭐 이상한데. 아니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는 고성에 어떤 제안을 했고 그 고성에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고성에다 제안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건데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후보지를 얼핏 이렇게 보니까 가늠을 해보니까 데이터 센터 하기에는 너무 좋은 자리야. 뭐 거기 텅텅 비어 있고 변전소 들어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해성 이런 것들이 아주 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해시 부원동 같은 경우는 바로 시청 앞이거든요. 거기다가 네이버가 지금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아직 지금 자초 중인데 그런데 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고성 같은 데는 되게 만들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효과는 더 뛰어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낼 것들은 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다른 연구개발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낸대요. 보면 그런 연구개발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 성질이 아니 그게 데이터 센터는 산업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제 뭐, 정보화 시대잖아요. 산업이 아니지. 모든 예전에는 나오는 정보를 중요한 다 인프라죠. 중요한 흘려 인프라죠. 보냈는데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다 이제 모으는 거잖아요.
그걸 모을 수 있고 또 AI가 붙으니까 이제 이거 가공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시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까 말 전력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어찌 보면 산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하나의 그런 그 기업이든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업종이든 이런 분야에서 정부 차원에서 수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결국 그런 데이터 센터가 고성에 이렇게 오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제2, 제3의 이제 창업이라든지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해보자 뭐 이렇게 우리 정 의원님이 전에 뭐 칼럼도 쓰시는 그 같은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게 하이면에 우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많은 그 스마트 양식을 하면서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 스스로 거기서 해양수산부랑 해서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기자재 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어떤 그 우리 고성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형태의 저는 이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센터를 너무 뭐 카카오나 이런 걸 유치한다 그런 개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기업 유치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동떨어진 겁니다. 아니, 이 기업이란 것은 그 사람마다 틀린 거지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데이터 센터가 예. 고성군 있는 거 우리 데이터 센터 그거 좀 지어도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건 기업 유치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거거든요. 기업은 자본이 움직여서 이윤을 창출해내고 돈을 버는 것이 기업인데 걔네들은 데이터 센터를 고성군에 툭 처박아 놓음으로 해서 창고 같은 걸 지어 놓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창고 같은 걸 그거 좀 지어 놓자. 그거 붙지 보면 거기서 이제 세금을 받고 그 뭐라 그랬고 사용료를 받고 이러면 뭐 돈을 조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생산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는 조금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기업이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설치를 하려 하는 이유가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대상이 식으로 다 두드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지역이 고성이다. 고성에 이익을 갖다 주겠다고 포장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네. 자료 창고예요. 보면. 네. 센터는 그냥 창고고 건물이고 자료 좀 어디 놔둘 데 없나? 네. 그래갖고 고성군에다 좀 놔두자 똑같단 말이에요. 뭐 자동차 공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컴퓨터 뭐 조립 공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이 보면은 이 자료 창이 데이터 자료 아닙니까 자료? 근데 자료를 그걸 하고 갖다가 그렇게 딱 여기서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센터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방산업체에서 저 코딩 뭐 그 관련 부서장을 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한테 물어봤어. 저 데이터 센터가 가져다 주는 그 산업 연관 효과가 뭐가 있겠느냐? 뭐 한 40-50명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나중에 무슨 연구개발 센터 같은 거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이라면 대충 오케이다.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여기다 그러면 지금 누가 뭘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전소 바로 옆이거든요. 변전소 바로 옆이고 그다음에 송전탑이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데란 말입니다. 지금요. 그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지금요. 예. 그게 지금 의회에다가 행정부서에서 보고도 했는 모양인데 우리 모든 민원의 발생 소지 시끄럽고 복잡한 거는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말 안 하는 것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먼저 말을 안 해요. 펑 터뜨립니다. 이 좋은 게 나오면 이렇게 선전하겠죠. 카카오 네이버 또는 그런 사람들이 고성에다가 뭘 짓는다 이래 했을 텐데 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자료 창고 같으면
암암리니까 어둡게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겠지. 아니 근데 근데 김해 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미래는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그러면 정보 그, 부처 그 정보 그게 우리끼리 되나? 아니 그걸 갖다 활용하잖아요. 고성에다가 만약 예를 들어 갖다 놓는다는 에이, 것은 아무 누가 그 뒤집어놓잖아. 기업의 운명을 고성에다가 갖다 놓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가 폭파가 되면 그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정보를 거기다 다 취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고성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와 있을 때 그 기업이 이 고성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투자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1조, 2조씩을 기업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는 그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고, 그냥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인 거죠. 그 기업에.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고성에 유치를 하면 그 기업의 본사가 하나 오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파급 효과가 아주 큰 미래 산업이라고 우리가 관점을 보고 유치를 하는 거지 단순히 창고를 하나 갖다 놓는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고성이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말할 아직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다 할 게 아니라 미리 떠들어야 되겠구만. 네, 아, 그게 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뭐 국민들 일자리 창출을 하고 소득 증대와 관계되는 일이 되면은 더욱 좋겠죠.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고요. 뭐 물론 자기들은 수도권에 가까우면 좋겠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은 좁아서 민원들이 그래요. 많단 말입니다. 아, 주민들이 원치 않으니까요. 이제 그걸 피해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고성은 발전소가 지금 전력이 여유분이 있어야 돼요. 이미 또 뭐 개발할 때 그런 식으로 전력이 돼 여유분이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고요. 그 300메가와트가 뭐 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그러면 발전소 한 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성은 지금 남동과 GGP라는 화력 발전소가 있고 또 저쪽에 우리 그쪽이 어딥니까? 안정 쪽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가스 있고 발전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위치에 오면은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되고요. 송전선로 깔려져 있고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계산했을 때 여기가 최고 적지다 그렇게 판단해서 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잠깐만요. 자, 그 정도면 일이 다 됐네. 금방 흥연 말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우리 자체가 가공하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그런데 저장 장치를 가지고 지금은 뭐 또 전문 연구소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기술자들은 거기다가 이 강으로 하기 때문에 고성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그 데이터 센터 정보는 다 가지고 가고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뭐 짊어지고 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센터는 여기 두고 미국에 가서 사용할 그럴 수도 수 있지. 그런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 건가? 저희들도 지금 처음으로 접해보는 내용이 돼서 데이터 센터에서 창출되어 놓을 수 있는 부가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뭔가를 우리가 또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 우리 고성에 덕이 된다고 그러면은 뭐 유치를 하든지 보조금을 줘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죠. 뭐 자기들이 왜 오고 싶어 하고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한 뭐 배우의 그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 보면 아니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너무 네, 길게 하지 너무 마시죠. 많이 한다 네. 그래. 아, 근데 이제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될 어떤 관점이 뭐냐면은 고성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고성 사람이 처음부터 고성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로 들어오면 고성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잘 해가지고 후대에게 물려줄 거냐, 우리가 또 잘 누리고 살 거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기존의 고성 멤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그런 그건 그런 관점 곤란합니다. 누가 있나요? 아니 좀 아까 예,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런 이제 관점을 말씀을 갖고 드리고 말씀하시는 싶어 것 하는 같아서. 내용은 뭐냐면은 고성에 오고 싶어하는 기업들 엄청 많습니다. 도금 공장, 도장 아, 공장, 그렇죠. 예, 이런 그 공해 유발, 예, 뿌리 산업 그렇죠. 이런 영창 공장들은 네 엄청 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포장은 데이터 센터라고 아주 고급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적인 뭐 어떤 피해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럼 아니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섣불리 이렇게 결정할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고성에서 할 수 있는 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 지역의 여건에 알맞은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세워서 뭐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산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난개발이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적으로 가야 기업이 유치될 수 있다. 예, 그거는 저는 맞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죽는다. 그. 예, 예. 아니 그 진짜 정혜님이 그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뭐 제 국민의힘이니까 뭐 우리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좀 좋은 점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자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뭐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지역발전 특구나 규제자유 특구 이런 이 지자체마다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키우고 지역에 막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와 장치를 참 많이 법도 많이 만들어놨고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 유치라는 얘기를 할 때 핵심은 그거잖아요. 국비 유치, 투자 유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부의 법과 이 제도를 우리 고성군이 정말 잘 활용해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정말 발빠르게 국가 공모 사업 또는 아까 데이터 센터도 같은 겁니다. 유치 이런 게 정말 전략적으로 사실은 빠르게 또 어떻게 과감하게 사실 해야 되는데 벌써 법은 뭐 시행이 되고 1년이 지나고 하는데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발전 특구 용역 하나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천남 산업발전 특구를 다 뺏겼잖아요. 경남은 하나도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은 경남보다 더 어찌 보면 그런 이 트렌드나 정부의 이런 이 어떤 뭐 수혜라든지 이런 거에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사실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규제특구법이라고 있잖아요. 그 저기 우리 규제 그 자유 특구법. 이름이 규제특구법이죠. 아, 예. 규제특구법 그러니까 그 저기 야그가 이제 실제로 굉장히 길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선 해양 플랜트 특구 우리가 이제 세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가 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그것을 담당을 했어요. 규제 자유 특구 그걸 이제 담당을 했는데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23명이 담당을 하고 있었대요. 처음에. 그런데 어느 날 3명밖에 없대 담당자. 어떤 지자체에서도 일을 안 한대요. 일을 안 한대. 어떤 그 하나의 시군에 3개의 주제로 그 규제 자유 특구를 만들 수가 있대요. 3개의 주제로. 고성은 지금 하나 하고 거기 3군데 하고 있는데 3군데 하지만은 그건 하나다. 그러니까 2개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오방에다가 뭐 하나 만들었더라 아닙니까? 레포트 특구.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그 법을 내가 한번 뒤져봐서 규제자유특구법.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도시 지역에서 깡패법이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그런데 도시 지역을 밖을 딱 벗어나면은 깡패법이 하나 있습니다.
규제 자유 규제 특구법입니다. 진짜 깡패법입니다. 대단한 깡패법이에요. 무슨 왜 그러냐면 제가 국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저기 골프장을 하려고 한다. 쉽게 못 사요.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규제 자유 특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특례 조항이 엄청나게 많은 게 규제 자유 특구법입니다. 내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진짜 깡패법 중에 깡패법은 규제 자유 특구법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고성군에서 활용을 한다고 진짜 2학년 군수 때 한다고 잘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할 만한 데가 진짜 많아요. 할 만한 데 진짜 많은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 의원님들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쏘서 들었습니다. 아니, 규제 자유 그러니까 특구법. 그게 뭐 규제 자유 특구법도 그렇고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경우도 그 사실 앵커 기업 하나를 가지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법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달라요. 그건 달라요. 예. 그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정부에서 돈도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해서 산업을 키우던 걸 이제 뭐 중앙에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을 지방으로 분산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앵커 기업을 하나 뭐 아까 대한항공이든 포스코든 뭐 이런 계열사 하나 땡겨 와가지고 엄청난 세제라든지 투자 혜택을 줘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런 거를 빠르게 용역을 해가지고 하나를 우리 고성이 뭘 할지를 딱 정해가지고 타겟을 출연 기업들 있잖아요. 뭐 우리 그런 게 접촉해가지고 우리 고성에 이렇게 해서 기회발전 특구 통해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고성으로 땡기고 막 세제 혜택 받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성군이 그런 거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우리 경남도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무인 항공기와 관련해서 지금 LH의 투자 선도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 제가 늦은 감이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그 무인 항공기 드론과 관련된 산업이 막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빨리 시작을 해버렸어야 되거든. 지금 온데 다 하고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박자가 맞는지를 보고 이게 뭔가 산업 연관 효과가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면 빨리 시작해버려야 돼. 빨리 시작해서 빨리 박자를 맞춰 나가야 돼. 그래야 그게 뭐가 되지. 야 투자 선도지구 LH 산단에서 미적거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LH가 거기에 지금 650억을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LH의 그 관계자하고 내가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왜 빨리 안 합니까? 아니 산업단지를 650억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올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공기업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사업자 판단에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할 재량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 돼도 책임을 안 물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사업을 미리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해가지고 안 되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H에서 아니 무인기 종합타운에 뒤에서 650억을 투자해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어 들어올 기업이 없는데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성군은 앞에 1단계는 고성군이 국비받아 하는 거니까 다 했으니까 이제 2단계 산업단지를 하려고 계속 쪼오는데 LH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을 자꾸 미루고 있는 거죠. 이 호황기가 올 때까지 아니면 무인기 종합타운에 대한 정부의 어떤 확실한 뭐 이렇게 뭘 하겠다는 이런 어떤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아예 방산 들어온 산업단지를 아예 경남에서 특화시켜 유치를 해버리자. 그래서 고성군하고 경남하고 LH하고 해서 지금 들어오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R&D를 강화하잖아요. 그리고 방산 쪽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또 방산부품연구원을 창원에다가 또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에 빠르게 고성군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여기는 앞에 무인기 종합타운도 있으니까 띄울 수 있는 연구센터도 있으니 R&D 할 수 실증할 수 있는 센터도 앞에 있으니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대한항공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이런 데 접촉해가지고 여기에 방산 드론 산업단지 만들어서 글로벌로 해서 가보자 라고 빠르게 저는
이 고성군이 전략적 판단을 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우리 무인항공기 예. 종합타운입니다. 그래 그게- 무인항공기 종합다운 주라선도적으로 지정 받았으면 그런 걸 빨리 해야 예, 된다고. 예, 그게 뭐 염려하시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LH가 뭐 과연 투자를 잘 해가지고 산단을 다 조성해서 자기들이 분양을 다 완료를 시켜서 자금을 회수해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투자 선도지구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 지금 그 절대 농지를 못 풀어 가지고 농업진흥구역을 못 풀어갖고 애를 먹고 있다가 이제 다 풀어놨잖아요. 이제는 그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또 2차 또 사업을 우리 국비와 군비와 도비가 들어간 이 집 그 우리 재정 지원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시설들은 지금 싹 다 마무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민자가 투자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진짜 대한민국에 들어온 무인기와 관계된 업체 현황 다 파괴해야 되고요. 투자 선도지구에 오면은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 세제 감면을 어떻게 해드립니다. 뭐 이런 그거를 지금 팜플렛을 만들고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여기에서는 비행시험, 통신시험, 뭐 아주 MRO 수리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 다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산단도 저렴하게 분양한다. 여기 와서 그 투자를 해갖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또 연간 기업들이 많이 오면은 서로 그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말 그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LH한테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요만큼 준비되어 있다. 빨리 산단 만들어줘. 이렇게 가야 하지. LH가 지금 뭐 자기들은 바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고성군에서는 그 어떤 그냥 말 그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해도 이게 성공될까 말까 지금 의심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잘못된다고 그러면은 고성 미래 없다고 봅니다. 이 우리 군수님이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 한번 5분 자유 발언을 할 때 꼭 한번 하십시오. 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고성이 우주항공 안 되잖아요. 조선해양 안 되잖아요. 그 틈새에 남아있는 무인항공기 드론 이거 하면은 고성 이게 그냥 공룡하면은 고성 나오듯이 이 정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으로 고성의 미래가 있다. 물론 타 기존 산업들도 잘 또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만 해양 치유도 해야 되고요. 스마트 양식도 해야 되고 요 세 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아니 해양 치유되면은 민자 기업들이 호텔도 짓고 리조트 회사에서 와서 어떤 그런 것도 기업이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관광지 지정 예, 자란도에 빨리 해가지고요. 맞아요. 그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양식도 우리 또 뭐 그 6개 업체가 그 AQA라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다 지금 국토비 확보 다 해놓고 있잖아요. 빨리 진행시켜서 거기에 관계된 기업들이 작은 기업이라도 와서 저기 고성에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해서 고성에 도움 인구나 일자리나 뭐 젊은 층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고성으로 저는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보다는 그 법적인 거 다 해결됐고 예산도 확보 다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 일에는 그 우리 행정이 집중을 해서 고성의 미래 먹거리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뭐 오늘 기업 유치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기업 유치가 지금 뭐 갑작스럽게 어떤 새 기업을 찾아서 어떻게 갖고 올까 이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 드론 그다음에 투자 선도적으로 지정된 거
그다음 해양치유센터, 네. 스마트 양식장 예. 포함해서 조선기자재 예. 지구는 또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사업을 좀 빨리 좀 네. 펼치면 좋겠다는 것이 네. 사실은 그 있지도 않은 기업 유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거 관련되는 사업, 그죠? 그것들 이제 선택해서 집중하는 거. 네. 그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 유치 오늘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좀 셀 뻔했는데 데이터 센터도 중요하고 하여튼 뭐 좀 명확해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마지막 자신의 소개를 한번 발표하는 걸로. 벌써 끝입니까? 지금 네. 발표하면 끝날 시간 좀 됩니다. 저는 그 뭐 참 기업 유치에 대해서 논의할 게 참 많은데 어쨌든 기존에 좀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어떤 큰 대기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국가의 제도가 있잖아요. 아까 기회발전 특구나 또는 뭐 규제 자유 특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유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이제 산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우리 고성군이 적극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사실 못한 게 우리 고성군 내에 기업이 많아요. 그죠? 그 기업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기업 상인이에요. 법인도 상인이고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기업이고 만 명이 있어도 기업도 하고, 근데 똑같이 우리가 보면 우리 고성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 기업들을 키워서 그 기업이 늘 커서 나중에 국내를 대표하는 탑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세계를 나가서 글로벌 기업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건설에서 명성이 뭐 점점 커져서 경남을 대표하는 기업도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현대건설처럼 커지고 아시아로 세계로 나가서 그런 글로벌 건설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그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제조, 유통회사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고성 관내에 있는 이 기업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은 기업 그러니까. 유치에 대한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기업 빠졌지. 유치라는 개념도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우리 고민을 행정이 또 정치가 많이 해야 할 거라 그렇게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코트라 보고서 보니까 북극 항로가 곧 열린답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이제 유럽까지 가는 그 물류 비용의 3분의 2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부산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산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부산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도 보면은 이제 부산항이 기점항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기점항 항구가 될 수 있느냐. 일본에 뭐 여러 가지 항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도 항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쪽에도 항구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던데 그 문제를 딱 불식시키는 하나의 요지가 주제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 뭐냐?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산항에서 실어 나가면 부산항이 가장 많은 물동량의 그 기점항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인력이 부족하고 고급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고, 저 고성도 부산 비슷한데 붙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붙어 있으니까 고성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고성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는 결국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공간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좀 살아야 되고, 저는 교육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교육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실제로 땅이 널찍하게 땅도 많고 뭐 산도 많은데 이걸 개발하고자 할 때 개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전부 진흥구역이고 전부 보등산지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치하시는 분들은 꼭 생각을 해서 이걸 어떤 관점에서 정리해 나갈 거냐. 그거는 결국 도로랑 그 다음에 이제 공공투자입니다. 공공시설 투자나 도로를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효과적으로, 공간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도 조금 더 많은 사람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많은 기업도 유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게 어렵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우리 고성이 기업 유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패한 경험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카이 고성 날개 공장, 네,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우리 대외 향우들에게 이렇게 행사장에 가면은 고성이 우주항공산업도시로 바뀌어 있는 것처럼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같이 우리 국민들과 또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유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각 분야별로 크든지 작든지 뭐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좋은데 행정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야 될 업종이라든지 기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선도지구가 그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듯이 지금 법률적으로나 또 어떤 뭐 조례나 해가지고 고성군에도 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고성으로 돌아오면은요, 뭐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고성으로 오면은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똑같은 조건으로 지원 다 해줍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비하냐고 5%만 지급하고 국도비가 매칭되고 뭐 한 47%, 뭐 30 몇 프로에서 40, 뭐 7, 8% 요까지 지원해준 뭐 투자 촉진, 또 해외 기업 국내에 기한 냈을 때 지원해주는 우리 고성군 사례가 다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온 기업체 고성에 야자수를 가지고 연마석 원단을 만드는 공장이 고성에 왔는데 거기에는 한 26억 정도 지원해줬어요. 국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우리 군비는 5% 정도 아까 법률에 의해서 딱 해주게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대독 3단에 태창 ENG가 투자 촉진지구로 그 산단이 지정돼가지고 거기에 우리 30매도 지원해줬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군비 5%고 국도비 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처음에 말씀했다시피 기업들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단 말입니다. 여기 가서 뭐 공장을 지어도 될 건가? 뭐 인력이 충분히 조달될 건가? 물류비가 뭐 적게 들 건가?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우리 지역에 맞는 업종들을 그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뭐 무인 항공기 그다음에 뭐 저기 해양 치유 또 이게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이런 행태가 지금 뭐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고성의 산업을 이끌고 나가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군정의 힘이 모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조금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다 비슷한데 무엇보다도 이미 고성의 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주관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이미 무인기 드론, 투자 선도지구, 스마트 양식, 해양지구센터, 또 조선기자재 산업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고요. 아까 이제 조금 우리 부족한 건 있지만 데이터 센터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관련 산업들이 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것도 열심히 또 쫓아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고성군이 좀 기업체 유치와 관련해서 기업 관련해서 좀 더 활발한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올해는 아 그렇군요. 보다도 이제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우리 오리랑 가든의 오리고기. 그다음에 물 좋은 키로 소문난 상문탕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물 좋은 상문탕에 오리를 담궈서 끓이면 맛이 두 배로 있겠죠.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목욕시계 이렇게. 아니 그 목욕에 물러가지고 올해 오해를 사기로 했습니다. 살짝 살짝